9살 인생, 숲속의 전투. 이제 어린 시절 내게 가장 큰 감명을 주었던 숲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숲은 내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신비하고 무궁무진한 조화가 있는 놀이터였다. 숲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상수리 나무와 아카식 나무, 그 밖에 이름 모를 나무들로 뒤덮여 있는 한여름의 숲속은 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서늘했다. 좁은 골목과 처분할 수 없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산동네 아이들에게 이 신선한 자연의 놀이터라도 없었더라면 그건 정말 엄청난 불행이었을 것이다. 나는 새로 사귄 동네 친구들과 하루 종일 숲속을 헤매고 다녔다. 기종이는 싸움 없이 친구들과 사귀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곤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내가 숲속에서 한바탕 전투를 치르고 난 뒤 산동네 아이들과 빠르게 친해졌으니 기종이 말도 아주 거짓말은 아니었던 셈이다. 나는 숲에서 키 작은 상수리 나뭇가지를 타고 노는 걸 아주 좋아했다. 그 상수리 나뭇가지는 아이들이 말처럼 타고 놀기에 좋도록 적당히 휘어져 있었다. 그 가지에 올라 몸을 흔들면 쉽게 출렁출렁거렸고 더구나 고삐 대신에 쥘 손잡이까지 달려 있어서 진짜 말을 탄 것 같은 상상을 하게끔 해주었다. 인근 동네의 온갖 꼬마들이 상수리 나뭇가지를 타고 놀았던 탓에 그 가지는 아예 말 안장처럼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였다. 그날도 동네 아이들과 이 놀이에 한참 열중해 있었다. 그때 3명의 꼬마 무법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5, 6학년쯤 되어 보였는데 우리 쪽에 여자아이와 꼬마들만 있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되었던지 대뜸 시비를 걸어왔다. 무법자들 중 얼굴이 검은 아이가 침을 찍 뱉으며 말했다. 얌마, 여긴 우유리구역인데 누구 허락받고 말을 타, 응? 우리 동네 아이들은 겁을 집어먹고 슬금슬금 물러섰다. 싸움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던 기종이도 마찬가지였다. 마침 나뭇가지에 올라타서 한참 신나게 몸을 흔들고 있던 나도 좀 주춤했다. 머리를 빡빡 깎은 무법자 한 명이 꽥 소리를 질렀다. 너 썩 안 내려와? 그러나 나는 내려가기가 싫었다. 내려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턱이 뾰족한 무법자가 내 발을 낚아채서 확 밀어버렸다. 그 바람에 나는 굴러떨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찍게 되었다. 그 꼴을 보고 무법자들은 무법자답게 낄낄낄 웃었다. 그때 우리 쪽 여자아이 하나가 앙칼지게 외쳤다. 너희가 뭔데 우리가 먼저 와서 노는 것을 빼앗니? 우리가 뭐냐고? 머머리 짱구 도토리 삼촌이다. 무법자들은 동네 깡패에게나 배웠음직한 폼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다가가더니 여자아이의 뺨을 귀엽다는 듯이 쓸어주었다. 제법 귀여운데 손 치워. 여자아이는 발끈 성질을 내다가 제풀에 그만 앙앙 울음을 터뜨렸고 무법자들은 저희들끼리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들은 여자아이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했다. 그건 매우 비겁한 일이었고 내 기사도 정신에 불을 지르는 행위였으니 말이다.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기종이가 후다닥 튀어 달아나며 외쳤다. 이 새끼들 기다려. 우리 형을 불러올 테다. 우리 형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줄 알아? 그러나 무법자들을 빼놓고는 모두들 기종이한테 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무법자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상대가 3명이라는 게 꺼림칙했지만 나는 싸움을 꽤 잘하는 편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놀고 싶으면 같이 놀고 아니면 꺼져. 이 나직하면서도 위협적인 말에 무법자들은 순간적으로 움찔하였다. 그러나 상대가 어느 모로 보나 조그만 꼬마일 뿐이라 생각했던지 무법자들은 서로 마주보며 낄낄거렸다. 빡빡머리가 다가왔다. 아쭈, 요 꼬마 녀석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먼저 공격하는 게 유리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나는 빡빡머리의 면상을 그대로 머리로 들이받아 버렸다. 빡빡머리는 코를 싸쥐고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 뻘건 코피가 묻어나왔다. 그러나 무법자들은 피를 보고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다음엔 뾰족턱이 튀어나와 단숨에 내 멱살을 틀어쥐었고 우리는 서로 엉켜 숲속을 뒹굴었다. 나는 팔로 뾰족턱의 목을 틀어쥐고 버텼다. 뾰족턱은 빠져나오려고 버둥대었지만 나의 팔힘은 조금도 늦춰지지 않았다. 임마 힘내. 꼬마한테 당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아? 검은 얼굴과 빡빡머리는 응원을 했지만 달려들지는 않았다. 한 명에게 여러 명이 달려드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그러나 뾰족턱이 영 기세를 회복하지 못하자 검은 얼굴은 장난치는 것처럼 다가오더니 나를 슬쩍 밀어버렸다. 그 틈에 뾰족턱이 나를 덮쳐 올라타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강타했다. 내 코에서도 피가 흘렀다. 그때였다. 이 비겁한 놈들아! 여자아이가 달려들어 나를 타고 앉은 뾰족턱의 어깨를 앙칼지게 물어뜯었다. 이년이? 여자아이는 내가 일어선 뒤에도 뾰족턱의 어깨를 물고 늘어졌다. 나는 일어서자마자 곧바로 검은 얼굴의 가슴팍으로 총알처럼 뛰어들었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검은 얼굴은 뒤로 넘어지면서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우리가 한창 뒹굴고 싸우고 있는데 누군가가 빽 소리를 질렀다. 산기지다! 산기지 온다! 그 소리에 아이들은 바닥에 떨어진 콩알처럼 와그리를 튀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3명의 꼬마 무법자들도 후다닥 튀었다. 산지기가 뭔지 모르는 나만 혼자 남아 코피를 흐르는 코를 싸쥐고 씩씩거렸다. 그런데 산지기 대신 나타난 것은 신기종이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존경스럽다. 소리를 지른 것이 너냐? 그래,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녀석들에게 질 뻔했어. 기종이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개울가에 내려가 세수를 하며 물었다. 그런데 산기지가 뭐냐? 기종이는 특유의 모모다시계 말투로 설명했다. 산기지는 이 산을 지키는 사람이다. 아이들이 산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산지기에게 잡히면 큰일 난다. 산지기가 어떤 아이의 간을 빼어 먹었다는 얘기도 있다. 산지기는 도깨비나 마찬가지다. 기종이가 워낙 얘기를 잘 꾸며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별로 믿지 않았다. 그럼 너는 산지기를 본 적이 있니? 그럼 나는 몰래 숨어서 산지기를 본 적이 있다. 산지기는 얼굴이 새빨갛고 턱에는 꼭 송곳니 같은 수염이 돋아있다. 귀는 전봇대만 하고 입에서는 불을 뿜는다. 나는 그 말이 죄다 거짓말이라 생각했지만 참을성 있게 다시 물었다. 산지기는 어디서 사니? 산지기는 동굴 속에서 산다. 그 동굴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동굴은 너무 커서 그 속에는 산에서 잡아온 아이들이 수백 명 갇혀있다. 산지기는 밤마다 아이들을 한 명씩 잡아내서 간을 빼어 먹는데 기종이는 말을 시작하면 끝없이 상상 속에 빠져들곤 했다. 나는 거짓말 마 하고 소리쳐 주려다가 기종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모른 척했다. 사실 그 아이는 자기 상상에 도취된 나머지 스스로조차 그것이 거짓말임을 무시하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기종이가 하는 거짓말은 때때로 아주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2가지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검은 제비로부터 동네 아이들 가운데 2번째 서열의 지위를 부여받고 별명을 마음에 드는 것으로 지어도 된다는 특권까지 얻은 일이었다. 검은 제비는 내가 6학년짜리 3명을 물리쳤다는 말을 듣고 은근히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다. 기종이는 몰래 나를 부추기기도 했다. 야, 너 실력이면 검은 제비쯤은 상대도 안 돼. 그러나 나는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므로 그냥 검은 제비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별명에도 흥미가 없어 별명 짓는 일도 하지 않았다. 기종이는 근사한 별명을 짓도록 자꾸 나를 부추겼다. 야, 벼룩이 어떠냐? 벼룩은 작지만 높이 뛴다. 싫어? 그럼 쐐기는 어때? 쐐기한테 물리면 아주 아프다. 망치는 어때? 가위는? 별명을 짓는 일에서만큼은 기종이의 그 뛰어난 상상력도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아니면 어쩌면 상상력이 지나치게 뛰어났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2번째의 변화는 그 앙칼진 여자아이가 내게 보내는 끈끈한 관심이었다. 그 아이는 바로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싸움쟁이 부부의 딸이었다. 그 아이는 자기 이름이 오금복이라고 소개했다. 내 동생은 은복이고 그 다음 동생은 돈복이야. 오금복이는 자기 이름을 잊지 않게 하려고 동생들 이름까지 가르쳐 주었는데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웃음에 자존심이 상한 금복이는 느닷없이 내 뺨을 후려갈겼다. 네 이름은 얼마나 좋았었니? 흥? 그러고는 자기 집으로 쪼르르 들어가 버렸다. 오금복이는 끊임없이 내 주변을 맴돌았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라도 쫄랑쫄랑 따라다녔고 어떤 때는 대단한 선심을 쓰는 듯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나는 이 여자아이를 떼어놓기 위해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몰래 나가도 어느샌가 나를 뒤쫓아와 참견을 해댔다. 하는 집마다 머슴애 같은 이 계집애는 어느 모로 봐도 정이 가지 않았다.
금복이는 참견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수틀리면 신발을 벗어 내 등짝을 후려 갈기곤 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한 대 쥐어박아 준 적이 있었다. 별로 아프게 때린 것도 아닌데 그 애는 마치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듯 너무나도 서글프게 울어댔었다. 넌 말이야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이 바보. 넌 나를 때렸어. 머저리, 천치, 얼간이. 그러고 나서 나와 틀어졌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하는 일마다 참견하며 비아냥거리는 거였다. 나는 금복이가 아스팔트 공사장에 끈적끈적한 콜타를 갔다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숲속의 전투 덕분에 나는 엄연한 산동네 아이로 정식 인정받게 된 셈이다.